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불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요일은 언제나 설레이는 날인 거 분명하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입사 지원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입사 지원서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원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지원서가 아니라 바로 스티브 잡스의 지원서죠. 스티브 잡스가 직접 썼다라는 입사 지원서가 경매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22일부터 28일까지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독특한 건 원본 지원서가 있는데 NFT로 만들어진 디지털 원본도 함께 진행이 됐던 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날로그 원본이 원래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경매에 나왔었어요. 그 두 번째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된 건데, 이번엔 얘를 갖다가 디지털화시킨 NFT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두 개 다 걸어봤다. 그래서 과연 뭐가 더 인기가 있을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이걸 보기 위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원본이 더 비싸게 팔렸어요. 자, 아날로그 원본의 가격을 보게 되면요, 34만 3천 달러, 약 3억 9,3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2억 얼마였었으니까 1억 정도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NFT가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데, NFT는 지금 12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변하니까요. 이게 2만 3천 달러? 2만 7천 달러. 지금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약 2,600만 원이나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에 낙찰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기는요, 예상했던 결과 아닙니까? 아날로그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원본이 생긴 겁니다. 사실 디지털 NFT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복제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요. 몇 년 전 아니죠? 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NFT 관련해서는 이제 뱅크시의 머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불에 태워버렸었잖아요. 불에 태우고 나서 NFT 하나만 남긴 상태에서 이게 진짜다 세상에, 이러고서 경매에 들어가서 이거는 제값 그대로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서로 인수했었던 게 낙찰받고 하는 것들이 코인 관계자분들이다 보니까 하나의 쇼였다라는 평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있죠. 이번에 훈민정음 NFT 이슈 있는 거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날로그가 있는 상태에서 NFT를, 그것도 100개나 발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가치 측정이 될 수 있을지 저 역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8월 6일에 가수 선미가 컴백쇼를 엽니다. 돌아온다 이건데, 그 컴백쇼를 여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 양쪽을 아우르는 무대를 보여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페토의 Out Now Unlimited 맵에서 타이틀곡이랑 포인트 안무를 공개를 합니다. 제가 캡처했던 걸 올려놨는데, 8월 6일에 컴백하는 선미의 샵 6분의 1 미니 앨범 컨셉 아이템, 포인트 안무, 피저 음원과 이미지를 모두 제페토에서 만나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공략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제페토는 이게 맞죠. 어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이게 대선이 웬 말입니까? 자,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하고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게 되면은, 이미 제페토에서는 K-POP 스타들이 이런 이벤트들을 해왔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례로 블랙핑크가 블랙핑크 하우스 맵을 지었죠.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팬 사인회를 벌리기도 했었죠. 자,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실적 발표했었을 때 그 얘기 했었죠. 앞으로 제페토에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노래방 기능도 넣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바 있었어요. 이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지금 이게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K-POP 가수들이 앨범 발표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가수를 위한 새로운 맵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맵, Out Now Unlimited 맵을 활용을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 세팅할 수 있는 공연들, 이런 걸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든 게 된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의 세계하고요, 현실 세계의 두 개의 연결, 네이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크게 관심은 없었었는데 8월 6일 달력에 기록해놓고 나서 어떤 서비스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2분기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공개를 했습니다.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화웨이? 예전에 화웨이였죠? 아닙니다. 그럼 샤오미가 됐나요? 샤오미는 원래 중국에서 잘 안 썼어요. 자, 1위는 비보입니다. 23%를 차지했고요. 2위가 오포, 비슷하죠? 21%.
3위가 이제 샤오미인데 17%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4위가 되어서야 화웨이가 아니라 애플입니다. 아이폰 아직 사랑하거든요. 그렇다면 1, 2, 3, 4위 모두 의미 있는 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성장했고 늘어난 점유율이라는 겁니다. 특히 샤오미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포지션이 9% 정도로 동일했었는데 올해는 둘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샤오미가 조금 더 앞서게 됐죠. 회사의 매출이 줄어든 거, 1위였던 화웨이 32% 점유율로 지금은 5위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32%였는데 올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삼성은요? 삼성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화웨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건 아직은 힘든 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화웨이가 내수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닌 거죠. 미국의 제재가 생각보다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공장 돌리지 못하거든요. 여기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겠다. 그 생각 한번 해봅니다. 화웨이의 다음번 승부수는 뭐가 될지 궁금하네요.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폴더블 폰을 내놓긴 했었지만 비쌌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내놓긴 했었죠. 올해 또 다음 달 8월 달에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뭔가 한 방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빨리빨리 중국 시장에서의 삼성 점유율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 들려드리는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뀌었다. 가수 선미가 8월 6일에 메타버스에서 컴백쇼 제페토에서 연다. 스티브 잡스 입사 지원서가 아날로그와 NFT 두 개가 동시에 팔렸고 역시 아날로그 원본이 더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는 메타버스 라디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 리더였습니다.